앙드레 김, 백종원, 선동열처럼 국회가 부른 홍명보 과연 출석을 하게 될 것인가? 홍명보와 정몽규 협회장이 이번 문체위의 현안 질의 증인 채택된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사실 뜨거운 관심 받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국회에 숱하게 출석을 했는데 의원들의 맹탕 질의에 웃음거리가 된 사례가 많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회가 불렀을 때 대부분 웃음거리가 된 사례가 많았다라는 건 그만큼 의원들의 이 현안 질의가 쉽지 않은, 제가 예전에 청문회를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렸죠. 쉽지 않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홍명보 감독이 24일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건 이거 무조건 불러가지고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거든요. 그러니 참 이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은요,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축구협회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 결국 문체위의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만 이러한 말을 하느냐?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난달 이기현 의원 등이 축구협회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홍 감독과 정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축구 팬들의 관심은요, 홍 감독과 정 회장이 실제로 24일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체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요, 두 사람 모두 출석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4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현안 질의에서 이해할 만한 재출마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두 사람에겐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거죠. 야,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 증인 출석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정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불출석하게 되면 징역살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거의 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른바 셀럽들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맹탕 질의로 웃음거리가 되거나 출석한 셀럽을 과도하게 코너로 몰다가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허술한 질문을 했던가 아니면 굉장히 코너까지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뭐 앙드레 김 그리고 이 백종원 사태 등등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선동열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홍명보 감독을 부르는 이번 국회 출석은요, 결국 문제점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굉장한 압박 수사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걸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라면 손발 떨리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과연 이 엄청나게 코너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조차 빤히 바라봐도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데, 과연 이걸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은 지금 경기적으로도 굉장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일본이 해내고 있다. A매치 2연전 7대0, 5대0 그야말로 연속으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협회에서 지원한 전세기 그리고 동기부여 덕분이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거 홍명보호와 너무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두 감독이 굉장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일본 감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감독의 선임이 됐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독 선임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 대표팀은요, 강해진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해외파 증가로 인한 실력과 뭐 경험치 향상 등등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력도 무장이 됐고, 특히 도쿄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안컵 등으로 인해 팀이 하나로 뭉쳤고 승리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를 지원하는 일본 축구협회의 이런 씀씀이까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 지금 뭐 횡령을 했네 마네,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오히려 일본 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흥민 선수를 공항에서 마주치고 아니 손흥민이 여기 왜 있어? 라는 이야기를 놀라워하며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감독의 어떤 능력 여부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모양새까지 일본하고 극도로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소팀이라고 했었던 두 팀과의 2연전에서 무승부, 겨우겨우 3대1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7대0, 5대0 압도적인 대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결과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후반전 전술로 인해서 오만전의 승리를 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의 능력으로 골 넣었다. 홍명보호는 여전히 전술이 부족하다.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오만전은 선수들의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두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둘 다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에게 익숙한 멤버들이 굉장히 많았고 새로운 선수들을 뽑긴 했지만 중용되지 않았다. 전술적으로도 무언가 확 달라지지 않았다.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 패배하진 않았지만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홍명보 감독으로 교체가 됐는데 왜 그 이전과 똑같냐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냐. 축구에서 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축구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감독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수들이 이겼다라고 말을 할까요? 홍명보 감독은 지금의 추세와 안 맞냐라는 질문에 최신 전술 트렌드에 맞지는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두 경기 모두 4-3-2-1 전술을 사용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4-2-3-1이다. 최전방에 9번 스트라이커의 선수를 항상 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전술적으로 상대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잘 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어 말을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전은 정말 경기 중에 역대 최악이었다. 손흥민의 앞서 나가는 골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전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나 팀플레이로 진행하는 이 축구 경기 중에서 전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술을 펼쳐내는 감독이 너무나 중요한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냐라는 질문에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선임 과정이 공정했느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간 거론됐던 감독들보다 전술 능력이 뛰어나냐라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울산 현대가 승리를 많이 했던 것도 결국 선수들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어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만 감독과 전술적으로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선수들에게도 미쳤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축구팬들의 불신 굉장히 큰데 이 문제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국회에서의 출석이 아마 큰 판가름을 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점은 무능력함 그리고 불공정함에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축구협회도 홍명보 감독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요르단 원정 이라크 홈 경기, 사실상 이 두 경기가 우리 조에서의 선두 결정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 패배라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를 지지하는 유일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100% 믿고 따른다. 이강인의 지지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축구 팬들, 전문가들, 앞에 말씀드렸던 해설위원들조차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5일날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 이후에 우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충분히 감독님이 저희도 이기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100%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연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이 들끓는 여론이요, 여전히 자자들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 홍명보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던 또 다른 외국인 감독까지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이 아니었어도 최고로 추천을 많이 받은 외국인 감독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감독을 기용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바로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FC 감독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서 야, 누가 해도 홍명보 감독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축구 팬들과 국민적 비판이 그야말로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무능하다. 홍명보 감독이 오만전에서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을 펼쳤네. 그런 것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왜 홍명보 감독이 말을 바꾸고 연봉 20억, 연봉 30억 이 수십억의 돈을 원해서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다라고 이 말을 바꾼 게 아니냐. 그런데 감독이 말을 바꿀 순 있어도 이걸 또 진짜 기용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이 내부적인 공정성의 문제점이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바그너 감독도 홍명보 감독과 유사하게 최다 추천을 받았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죠. 이 10차 회의 때 사실 바그너 감독이 홍명보 감독과 가장 많은 7표를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대체 왜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대한축구협회는 선택을 했느냐. 그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을 펼쳤고 오만전에서조차 선수들의 해조 플레이, 오죽했으면 해조 플레이라고 지금 조롱받고 있겠습니까?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하는 축구가 아니라 축구 선수에게 해줘, 이겨줘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독이 왔어도 홍명보 감독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충분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가대표팀의 장거리 이동 영향 때문인가 피곤했던 손흥민 유효 슈팅이 빵개 존재감이 없었다. 알다시피 이번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조차 한 개도 없을 만큼 너무나 무거운 몸놀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축구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주장직을 맡지 말고 그냥 저렇게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는 이미 썩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죽했으면 홍명보 감독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도 빼달라. 저게 무슨 감독이냐? 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분들까지. 야,
그러니 사실 이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토트넘에서조차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거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속이 썩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승리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모습 처음인 손흥민, 날아간 우승 꿈에 감독을 저격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게 없다. 너무 좌절스럽다. 바로 북런던 더비의 페인으로 작용한 세트피스 문제를 다시 한번 꼬집게 된 겁니다. 우승의 꿈이 날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탄스럽다. 실망스러운 세트피스 수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나라도 이번 오만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전 때 엄청난 공격 돌파로 실점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세트피스가 엉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땐 손흥민 선수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위로해줬죠.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홍명보 감독이란 존재가 대한민국 축구협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까지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딱 꼬집었어요. 세트피스 수비가 엉망이다.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난 시즌처럼 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을 했다. 정말 실망스럽다. 팬들도 실망했을 것이고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손흥민 선수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번 오만전과 팔레스타인전에서 얼마나 전술적인 문제점, 세트피스의 문제점, 중앙 돌파력의 허술함 등이 많은 전문가들과 해설위원, 솔직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수준급의 축구 팬들분이 많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손흥민 선수의 이 활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은 오만전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악영향이 손흥민 선수에게 끼쳐져서 피로함을 몰고 왔다. 물론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사실 승리할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황당할 수밖에 없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홍명보호 본선 진출권 노리는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진이 총사퇴했다. 야, 무슨 말일까요? 홈 경기에 난장판 개최,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회 전원 사임. 지금 이런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진들이 총사퇴를 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이 쿠웨이트 축구협회 이사회가 전원 사퇴했다라는 건요. 쿠웨이트 축구 팬들을 경기장 밖에서 폭염에게 시달리게 만들면서 이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임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쿠웨이트 뭐 이사회가 뭐 어쩌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쿠웨이트를 응원하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대체 홍명보호와 무슨 상관인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상대였던 쿠웨이트이기 때문에 이들의 축구협회 이사진이 전체 총사퇴를 했다라는 건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던 팬들이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됐고 막 쓰러지고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이 온라인에 번지게 됐던 겁니다. 협회는 경기 직후 사무총장과 홍보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며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들과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오는 11월 24일 쿠웨이트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축구협회 자체가 지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쿠웨이트전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쿠웨이트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사진이 전원 사퇴를 했든 말든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축구계의 정몽규 홍명보, 배드민턴 협회장의 김태규 협회장, 국회 증인만 25명,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 바로 문체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살짝 넘어가서 알다시피 24일 현안 질의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입수했다라고 진종호 국민의힘의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결국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돼서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앞뒤 볼 것 없이 홍명보 감독은 당연하거니와 협회장까지 전부 다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문체부 역시 여러 협회에 대한 제보와 확인 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이 있었다. 정치권 공세에 사면 초과에 빠진 축구협회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정몽구 협회장과 이 홍명보 감독의 참고인 출석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뭐 4연임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노조가 나서서 정몽규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결국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전술로 인해서 오만전에서 승리를 했다. 뭐 그런 말을 백날한다 한들 결국 국민들의 분개함이 나온 것은 공정성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지점이었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증거들을 문체부가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허위 브리핑 내용까지 밝혀졌잖아요. 이 과정의 공정성의 문제성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 긴급 사퇴, 경질 충분히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이강인, 한국 축구의 황금기를 여는 트라이앵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가 자중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혼란에 빠져 지척거릴 때가 아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 있었던 오만전에서의 3대1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렇게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에 승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티켓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3차 예선을 위한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갈 경우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B조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등 나머지 5팀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미 팔레스타인과 오만과의 경기를 하여 승점 4점을 획득했지만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하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시선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뒤늦게 터진 2골로 인해 다시금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데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축구를 되살려야 한다라는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감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성적들은 기대치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되어 왔었던 5번의 월드컵 본선에 꾸준하게 올랐지만 16강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3번이나 있었고 2번은 턱걸이를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습니다. 당연히 4강은커녕 8강에조차 드는 꿈은 사치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일본 축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예선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탈아시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라면 본선 진출은 물론 본선에서 8강 이내에 드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홍명보 감독이 취임했지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보다 국내파가 한국 축구를 이끌 시점이 왔다라는 지적과 함께 가장 좋은 실력을 가진 국내파 감독이라면 홍명보가 제일 먼저 거론된다라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사가 좀 이상하죠. 홍명보 감독에게 굉장히 좀 편파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논란을 잠재울 실력 발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월드컵 8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겨우겨우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상대팀의 전술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축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축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본이 이미 히딩크 시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기존 감독들에게는 묻혀져 있고 과거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현대 축구에 맞는 흐름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활약했었던 홍명보 감독이고 누구보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체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혹시나 적용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차세대 주장이 될 이강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천수 선수가 분위기를 정말 좋게 하여 이겨야 하는데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거는 어른의 책임이 있다. 협회가 정신을 차리려면 차라리 월드컵에서 탈락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월드컵의 본선 진출과 대활약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성난 축구 팬들도 축구협회를 향한 질타는 일단 뒤로 한 채 앞으로의 우리 대표팀 경기에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 성과가 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쉬웠던 홍명보호에서요. 그나마 이강인 선수의 활약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만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현재 여전히 추석 연휴에도 상암 경기장을 방문하여 직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K리그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달에 있을 앞으로 남아있는 8변의 경기에서 기용될 새로운 국가대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대표팀의 미드필더, 센터백, 풀백 포지션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선수들을 직접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기용할까 싶다라는 거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상암에서 직접 관전을 했고 FC 서울 레전드 출신 코치와 함께 대표급 선수들을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선수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술로 인하여 후반전부터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 의존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술 덕분에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려면 다음에 있을 요르단전, 이라크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번 오만전에서 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 명단 공개에서 벤치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국가대표 경기에서의 후유증 때문일까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장거리 이동의 영향인가? 피곤했던 손흥민 유효 슈팅이 빵개다. 존재감도 없었다. 빨리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지에서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나 피곤해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장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토트넘도 안방에서 2연패에 빠지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빠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거리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국가대표팀 여행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과 서울에서 비긴 뒤 오만으로 출국했고 무더운 중동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오만전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의 첫 승도 없었다라는 거죠. 후반전에 자신의 전술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자화자찬과는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쉴 틈이 없었고 결국 오만전 이후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 숙적 아스날과의 경기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유독 몸이 무거워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의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고 있으며 국가대표팀, 토트넘 둘 다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노고를 모른 채 이 홍명보 감독은 황당하게도 자신의 전술 덕분에 선수 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일까요?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의 빈자리를 채웠죠. 최근 울산 감독의 선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홍명보호의 의리축구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뽑혔기 때문인데 오히려 김판공 감독은 5명밖에 안 뽑혔다.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5명밖에 안 뽑힌 것이 의아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사퇴가 되고 나서 새롭게 교체돼야 한다,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요, 선수들 입에서 나옵니다. 김판공 감독님은 전술 공부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다. 울산팀에서 선두를 탈환한 강윤구 선수가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 김판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을 대체하여 국가대표를 맡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진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도 벤치행, 손흥민 선수도 피로함 때문에 토트넘에서 별 활약을 못했던 이런 선수들의 노고를 자신의 전술 덕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자화자찬을 보고 있자라면 정작 선수들 입에서 오히려 칭찬과 극찬이 나오고 있는 이 김판공 감독의 입장과는 전혀 판이하지 않습니까? 이 김판공 감독이 정말 울산팀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대표직을 맡고 홍명보 감독이 그냥 울산팀에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축구협회에 대한 많은 논란, 비판 과연 쏟아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김판공 감독은 이제 울산팀을 맡게 되었고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됐지만 두 사람의 이 바뀐 자리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랭킹 76위였던 오만을 23위인 한국이 어찌 보면 3대1로 승리한다라는 게 좀 당연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홍명보 감독 오만전의 승리로 홍명보 감독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이 아니라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에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홍명보 감독의 경기력도 전술도 뛰어났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단언컨대 현재 축구를 좀 볼 줄 아는 대한민국 팬들 중에 우리가 다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뜩이나 아시아에 배정된 4.5장의 본선 티켓이 무려 8.5장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어느 감독이 와도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5만전의 승리가 아니라 홍명보호가 3차 예선에서 그야말로 달라진 경기력으로 승승장구해도 당장의 팬심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월드컵 8강 이상의 성적에 근접해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시아 지역 예선은 홍명보 감독에게는 잘해야 본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선수들은 몰라도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적어도 3차 예선 기간 동안에는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싶은 발언. 손흥민에게 의존하여 승리했다? 나는 동의 못해. 발끈한 홍명보, 나와는 다른 생각이다. 자, 이런 얘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차라리 고리타분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 들끓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이 기사에 대해 달린 댓글만 124개이고 그중에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한국 남성들의 87%가 댓글 수백 개를 달았습니다. 자, 첫 댓글부터 보세요. 홍명보 오만하다.
말 그대로 오만하다라는 겁니다. 홍명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능력 없고 오만한 홍명보는 물러나라. 선수를 칭찬하니 발끈하는 감독. 이게 선배냐. 자기 또 대표팀 감독 그렇게 이름이 없나.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사태 파악도 안 된다. 홍명보 보기 좋지 않다. 한때 좋아했는데 실망감을 뛰어넘는다. 자, 결국 손흥민 선수를 차라리 추켜 세우고 감독인 내가 더욱더 노력하여 다음 승리 때는 선수들에게 향하는 부담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빈말이라고라도 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 뭐 비겼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번 승리하자마자 그냥 바로 아니다. 내 전술 덕분이다. 후반 30분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맞아떨어진 덕분이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홍명보 감독이 쏟아낸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반응을 본인이 기름을 들어 부어버리고 만 거죠. 정작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흥민도 고생, 여전히 최악인 상암 경기장의 잔디구장. 김기동, 황선홍도 이구동성. 좋은 경기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쉽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홈경기장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아쉽다라고 꼽았던 거는 바로 잔디구장의 상태였죠. 물론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16급들의 선수들은 신발 하나만 잘못 신어도 굉장히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